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 어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개인이 1조 원 넘는 순매수로 받아냈지만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밀려났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두 자릿수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백신과 경기 부양책 협상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숨고르기를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끝내고 다시 힘을 내어줄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인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 함께할 텐데요. 자,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미국 시장을 전날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같은 경우도 강보합 정도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어제 1.6%대의 비교적 큰 하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보게 된다라면 11월 말일경에, 이렇게 좀 장대 음봉의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하루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오늘 자리 때는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라면, 오늘 자리 때가 좀 중요한 자리 때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일단 숨고르기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이 2%가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 전날의 캔들을 좀 감싸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패턴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락 장악형의 모습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보게 되면 11선 자리대가 추세 라인대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1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국내 쪽에 있어서의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전날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의 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전날 장대 음봉을 좀 맞았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아마 일정 부분들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군들의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도 섹터들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IT 쪽에 있어서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이 종목 주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를 좀 더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더라도 이 11선짜리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뭐 6만 원대, 7만 원대를 다시 한번 좀 하회할 수 있다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1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좀 더 숨고르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매물 소화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8,500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왔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700억대의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11월 말경에 2조 4천억대의 외국인 매도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8,500억이면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이런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수 기조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트에 있어서 비중이 좀 초과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을 오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시만기 때까지는 좀 천천히 쉬엄쉬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종목에 좀 집중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고 급하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예, 우선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목에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도했던 대형주들의 좀 모습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오늘 5일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좀 더 쉬어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3거래일째 음봉을 좀 맞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정도 때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는지 브레이크가 걸려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도 5일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5일선을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매물 구간대에 좀 진입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염두에 둔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 좀 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11선 언저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어제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쉬어가게 된다라면 대형주들이 쉴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오른 종목군들 중소형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가, 그 부분들이 좀 고민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단적으로 내년도에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 섹터에 중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5G나 뭐 이런 쪽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 비교적 많이 조정을 받았던 뭐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네페스 같은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주가가 한 차례 크게 2019년도에 상승을 해주고 20년도 상에서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20년도 때의 박스권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실적에 있어서의 정체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정체를 보였기 때문에 박스권역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 최근 들어서의 형성돼 있던 자리대를 넘어섰던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전고점 원저리 때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만,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엔 다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네페스 같은 기업들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네페스를 좀 보게 되면 내년도에 있어서의 성장, 즉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뭐 연 기준으로는 흑자 기준을 유지를 해 나갈 것 같은데, 내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질 않는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19년도에 1000억대에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배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닥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진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들 같은 경우는 행보를 해주는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근처럼 요즘처럼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그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상당히 좀 많아요. IT 쪽, 반도체 쪽도 많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많고,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소부장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5G 쪽이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모멘텀 거리가 충분합니다. 5G 쪽도 내년도에 설비 투자는 좀 이어질 것이고요.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쪽 이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완성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첨보나 이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어요.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 3월달 이후에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다시 박스권역으로 큰 박스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가 않다라면 이렇게 작은 박스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은 첨보가 16만 원짜리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쪽에 있어서는 LNF가 그나마 좀 잘 강한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이 5만 1,000원짜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아마 4만 원대 후반짜리대까지는 눌림목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장기적으로 좀 성장 동력을 좀 갖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전지 쪽 섹터의 그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해의 수주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좀 지연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좀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1분기와 2분기 때의 매출이 좀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23년도까지 수주를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공시나 이런 부분들은 하진 않았지만 23년도까지에 있어서 일감을 다 미리 받아놓은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깊숙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충분히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안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LG전자도 그 중에 하나였었죠. LG전자가 어제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숨고르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대안주로 좀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괜찮아 보이고요.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있었어요. 특히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줄기차게 좀 나오다가 어제 전날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죠. 포트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좀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어제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요. 운송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고점 자리 때는 한 번쯤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좀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뭐 26,500원 이하권역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6,5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9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간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해온 데 대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다른 아시아장 대비해서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간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개인이 강하게 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 계속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변동성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모두 다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 종목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8% 상승으로 72,300원, SK하이닉스 1.3% 오르면서 11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3%, 1.4%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배터리에 더해서 내년에는 석유화학의 호황도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82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어제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오늘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0.8%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0.3% 그리고 카카오 0.6% 같이 반등 흐름 가지고 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1.3%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로봇 개발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보스턴 다이맥스 인수한다는 소식이 장전에 나왔는데요. 18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배터리 흑자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 상승하면서 56만 3천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오르면서 2,725선 회복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나란히 0.9% 상승입니다. 915포인트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흐름입니다. 시젠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3% 하락하면서 20만 3,8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그룹주들 오늘 나란히 다 같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전부 다 두 자릿수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하루 만에 시총 12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HLB 0.9% 상승, 알테오젠 1.4% 상승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흐름인데 펄어비스만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3%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제넥신 1.3% 오릅니다. 최근에 반등세 이어가다가 어제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다시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같이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 넘는 상승이네요. KMW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설비 투자와 함께 주가 상승 전망 따르고 있습니다. 1.6%가량 상승으로 77,4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정수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이제 강세장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어제 잠시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합니다. 시장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어제 시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코스닥과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한 2% 정도 넘게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업종의 섹터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IT, 삼성전기라든지 오히려 어제 계속 올라가는 플러스 나오는 흐름들 어제 계속 보여줬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얘들은 계속 강합니다. 그리고 증권주들도 어제 빠진 흐름들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제 급락 나오거나 그런 흐름들이 없었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빠졌던 건 바로 셀트리온 3인방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이 좀 흔들렸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닥 권역에 있었던 아무 잘못도 없는 천천히 움직이려고 했었던 바닥에 있던 제약주들은 어제 그냥 문매를 맞으면서 그냥 흔들렸는데 제약주들 꺾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꺾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셀트리온 애들이 빠지니까 그냥 덩달아서 고점에 있는 애들이 좀 흔들린 것뿐. 옵션 만기 내일인데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크게 조정받으려고 했었으면 벌써 어제 오늘 벌써 삼성전자 20%는 빠졌었어야 돼요. 증권주도 하한가 정도는 내려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전혀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다 철강주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조선주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결국은 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속임수를 준 거죠. 이제 시장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건데 여전히 좀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는 것만 계속 가고 어제 이제 고점에 있던 애들이 흔드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들어가기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고점에 있는 것들을 공략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바닥에 있는 순환매 위주로 잘 접근을 하셔야 결국은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중형주 쪽으로 가든 소형주 쪽으로 가든 올해 연말과 내년에서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형주만 가는 장은 아니다. 결국은 따라갈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겁을 먹어갖고 이제 주식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바닥 권역에 있고 어차피 올라간 거 없다면 그냥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바닥에서 올라갈 텐데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종목도 가는 것들은 잘 갑니다. 보니까 지금 뭐 신성엔지도 열심히 올라가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는 것들은 계속 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선택적인 부분들이 좀 남았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줬던 종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일신바이오입니다. 자 일신바이오. 자, 콜드 유통, 콜드 체인, 그러니까 저온 유통, 콜드 체인 테마주들이 어제 오늘에서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화이자, 모더나 이쪽에 이제 백신을 우리나라도 이제 체결을 하고 받겠다라는 일이 나왔고 그다음에 영국에 접종이 들어갔고 이제 미국도 접종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콜드 체인 테마주들이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일신바이오도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고 일신바이오가 바로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 초전 냉동고 관련 특허를 어제 취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간 건데 이슈가 되니까 그냥 거기 그냥 확 들어가고 물량들이 실려서 올라간 거지 만약에 이런 이슈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나왔으면 꼼짝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이슈가 되니까 움직이는 건데 과거서부터 일신바이오는 생명공학 연구용 장비, 동결건조기라든지 초전 저온 냉동고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동결건조기 이런 대형 거, 그러니까 산업용에 들어가는 거, 뭐 기능성 식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용으로도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결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조들을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몇 년 전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했지만 지금은 시기와 이슈가 맞아지니까 어제 그냥 강하게 움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매적으로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어제 보셨겠지만 급등에 있는 종목들이 흔들릴 때서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BL 바이오라고 이제 어제 아침 방송에서 이제 공략을 말씀을 드렸던 중에 하는데 지금 공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은 어제 빠지는 것도 작아요. ABL 바이오 이렇게 어제 바닥 쪽에 있는 애들은 떨어지는 것도 작고 올라갈 때는 뭐 2, 3%는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그래서 바닥 쪽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는데 좀 전처럼 일신바이오처럼 이렇게 급등했는 애들은 이게 변동성이 심해요. 어제 셀키론처럼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고점에서 50%가 올라갔으니 고점에서 한 15%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겠다 한다라 그러면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신바이오는 그냥 관망입니다. 만약에 꼭 이거를 꼭 공략을 해야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럼 손절 라인 깊게 8,000원 잡고 싸게 공략하세요. 써 있는 거 공략하지 말고 내려올 때 겁먹지 말고 8,000원 손절 잡으니까 뭐 9,000원이나 뭐 그쵸? 이렇게 싸게 내려오면 거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목표치는 뭐 11,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 목표치는 충분히 준 만큼은 줬는데 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바닥에서 이미 일신바이오가 많이 갔어요. 3,000원짜리 종목이 11,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변동성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AD칩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AD칩스 매수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바닥에서 움직이는 역별 패턴 이제 관련주인데 얘도 어제 이제 그 콜드체인 시스템 얘기가 나와지면서 이제 사실 최근 얘기는 아니고 이미 벌써 지난주부터 해서 움직일 때 콜드체인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얘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뭐 과거에서 삼성전자와의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 같이 협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몇 년 전부터 있었었는데 사실무근으로 이제 뭐 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이니까 이거는 별거 그거를 믿고 이걸 그쪽으로 공략하시면 안 되고 다만 지금 움직인 부분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AD칩스가 그동안
바닥을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지금 빠져있던 종목이었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제 그 냉장고에 보면은 거기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냉장고 제조 판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 사업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 AD6가. 그래서 그거랑 저거랑 엮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콜드체인 시스템 그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많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 많이 올라간 종목은 흔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한 20% 올라갔으니까, 20% 올라갔으니까 고점 대비 뭐 20%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고점으로 확 빠졌는데, 원래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걸 공략하겠다라 그러면, 일단 관망을 말씀을 드리지만 990원 이탈하면 좀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망이에요. 너무 많이 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은 신풍재지입니다. 신풍재지. 얘도 마찬가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의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폭에서 이만큼 흔드는 것도 아주 정상적이거든요. 아주 건강한 조정이죠. 고점에서 이만큼 흔들어주는 거. 근데 그거를 버티질 못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보다는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움직이는 이유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골판지 가격의 인상, 예를 들면 택배라든지 어차피 연말이기 때문에 종이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택배, 그러니까 그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많이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연말이기도 하고, 거기다 골판지 가격도 인상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질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판지, 포장용 상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식품재지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떴어요. 그래서 관망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쪽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명신산업. 신규주입니다. 신규주인데 이게 무슨 회사냐면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그 핫스태핑 공법을 활용해서 차체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뭐 실적들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실적들을 봤더니 역시 신규 상장주들은 실적들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죠. 나쁘면은 상장 자체를 안 시켜주니까. 옛날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막 상장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상장 요건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면 이제 상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적은 괜찮고, 일단 국내에서는 1차 협력업체가 MS 오토텍입니다. 이쪽에 이제 차체를 제작 납품을 하고, 그거 외에서 별도로 생산 작업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해외에서는 전기차 고객사를 이제 테슬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신산업도 전기차, 수소차 아마 이쪽 테마에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 올라갈 때마다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아주 그냥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냥 신나게 팔아요. 얘네들은 뭐 바닥에서 물량들을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장 전에 물량들을 미리 갖고 있다가 어제 그저께 이제 상한가 갔었나요? 상한가 가고 크게 올라가고 어디도 올라가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그렇죠? 기관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신나게 팔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얘네들 신나게 팔고 있는데 뭐하러 받아줍니까? 여러분들 SK바이오팜에서도 당했을 거고, 그렇죠? 계속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 당했던 것들 생각을 하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관망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가 있었었는데, 자, 서울 옥션, 목표 가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옥션, 이거 이때 당시 여기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11월 달인가 이쪽인가 하여튼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5,500원쯤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올라가죠. 이게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역배열 패턴주의인데 옥션 모르신 분들은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유통 관련주들, 쇼핑 관련주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보다 그냥 바닥에서 움직여서 그래요. 바닥에서 움직여서 그런 거고요. 일단 목표 가격을 조금 크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더 가겠죠. 여기서 뭐 못 갈 것도 없고 빠질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15,000원까지 크게 보고 그래서 내년까지를 보고 15,000원까지 목표치를 크게 들 테니까 이거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서울 옥셔 목표가 상향 의견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자, 오늘은 CTC 바이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CTC 바이오는 뭐냐면 얘는 동물 백신 관련주입니다. CTC 바이오. 자, CTC 바이오 동물 백신 관련주인데 매수 가격은 뭐 지금 가격에서 공략하시면 돼요. 지금 조류독감에 대해서 제가 조류독감이 1월달, 2월달이 가장 피크를 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아침 방송이 있어요. 실전 매매 정수라고 이거 끝나고 방송 나가죠. 그래서 1월달, 2월달이 가장 피크를 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냐면 파루, 오늘 파루 움직이기 시작하죠. Q&A 컴퍼니 이것도 마찬가지고 넥스트 BT 오늘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일바이오, 이글벳 등등 해갖고 동물 백신 관련주 쪽인데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동물 백신 관련 조류독감 관련주입니다. 지금 국내에 지금 조류독감이 지금 점점점 퍼지고 있는데 막지를 못해요. 새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류독감이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묻혀서 그렇지 이게 지금 12월 달서부터 이렇다라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1월 달, 2월 달이 가장 심각합니다. 조류독감이 여태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그러면 조류독감은 그 사람한테 전이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염이 되는 질병이에요. 이미 과거의 뉴스도 있고요.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리게 되면 더욱더 위험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긴 있어요.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오리라든지 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폐사를 시키는 거고 다 땅에다 묻는 이유들이 사람한테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퍼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도가 쉽지가 않아요. 뭐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1월달, 2월달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 막 움직이는 거 봐서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CTC 바이오라든지 파루라든지 넥스트 비트라든지 이런 조류독감 테마주들이 바닥에 있을 때 지금부터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월달, 2월달 뭐 계란 파동도 나오겠죠. 뭐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특히 이제 달걀 같은 경우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또 올라가니까 달걀이 또 들어가는 게 또 빵도 들어가고 여기저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미료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될 것 같아서 바닥에 있는 CTC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 가격은 뭐 지금부터 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부터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면 일단 10,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어차피 지금 당장 볼 거 아니고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바닥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목표 가격 1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7,250원, 매수 가격은 8,000원 이하 7,500원까지 흔들 때마다 열심히 저점 매수하시면 내년 1월달, 2월달까지의 이슈는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CTC 바이오였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관련주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양시장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대까지 상승해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개인이 장 초반 열심히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지만 외국인이 지금 매도 규모를 조금씩 줄여내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물 시장은 매수로 대응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하방을 막아주는 모습인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을 듣기 전에요. 오늘 이주연 전문위와 또 도너 리포트 있는 날이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주한 전문위원의 도너 리포트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네. 네. 자, 지금 15%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터치한 MS오토텍 추가적인 시그널과 함께 나머지 종목들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MS 오토텍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줬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저께부터 해서 좀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명신이라고 상장 이슈가 있어서 이제 주가가 좀 갑자기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명신산업이라고. 보시면 이제 어저께 이제 그저께 이제 상한가 가고 어저께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지금 약간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S오토텍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이제 상한가 같지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할 때 보셨겠지만 넷마블이라든지 DPC라든지 보통 이제 그 상장 일주일 전부터 주가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물론 뭐 하루 전까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한데 보편적으로 상장하기 일주일 전에는 그러니까 주가의 피크가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MS오토텍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경우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 전쯤에는 매도를 1차적으로 일단 한번 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 치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 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재료는 소멸이 되게 되겠죠.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틀간 좀 강하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봉이라든 월봉 보시면 제가 이제 월봉에 8,660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제 이 저항라인 돌파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지금 조정 나오면서 이 가격을 저점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 보면 어저께 이제 저점보다는 좀 지금 시가를 높여가지고 출발을 했고 9,000원대에서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어저께 종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상승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손절 잡고 공략해 보실 분들은 뭐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셨는데 수익을 안 챙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시 익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MS오토텍은 이제 군산 GM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향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고가 돌파하고 난 상황에서의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 잘 받아준다면 추가적으로 또 기간 조정 거치고 상승세 하게 이어서 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정도 노리는 관점으로 접근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볼 종목은 에이스테크인데요. 에이스테크 주가 전망 어떠냐 물어봐 주셨어요. 에이스테크는 이제 5G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앞전에 그 5G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들이라고 하면 뭐 KPM테크라든지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제 이쪽 관련 해서 5G에서는 이제 기존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해서 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이스테크는 조금
후발주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2019년도에도 이제 뭐 주가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G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계속 좀 배제를 시켜왔던 그런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좀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줬고요. 지금 5G 관련주들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 이후에 저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지금 보게 되면 2만 원대 지지 잘 일단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반등 흐름도 이렇게 잘 나와줬는데요. 요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5,000원 돌파해 준다면 제 생각에는 뭐 3만 원 부분까지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지금 5G 관련주라고 하기에 이쪽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그렇게 뭐 가시적으로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이스테크는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5G 관련주들은 이제 제가 계속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360조 정도 앞으로 뭐 한 300조 정도는 계속해서 인프라를 깔기 위한 투자가 미국에서 진행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먹거리가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재무제표의 실적이 이 5G 관련해서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기존의 KMW라든지 그리고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등이 지금 문의 주신 에이스테크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5G 관련주는 뭐 단기적으로 노리시지 마시고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챙기시면서 가져가시고 지금은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 심텍입니다. 심텍 홀딩스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고, 조정이 나올 때도 뭐 큰 폭의 조정은 없었습니다. 박스권 만들어 놓으면서 잘 지켜주고 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지금 얘기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뭐 SK하이닉스하고 지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은 내년에 IT 섹터 중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점끼리 연결되는 이 저항 추세선은 벗겨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21선 우상향 흐름으로 지금 잘 올라가는 와중에 며칠 전에 이제 지지를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전고점 부근 22,000원이 이제 이 저항 라인인데 이 저항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 흐름의 손절선을 잡게 된다면 한 18,900원 정도, 18,8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대 이탈 나오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22,000원 정도, 21,900원 정도 이 정고점 저항까지는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 신고가로 가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역시 올해 지금 분기별로 300억씩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해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주가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거의 뭐 750억 3분기까지 영업이익인데요. 지금까지 실적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호실적 이어갈 가능성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남선 알미늄이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선 테마들 중에서 이낙연 관련주로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남선 알미늄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따진다면 거의 뭐 800원, 900원 동전주에서 8,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 고점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 반등 구간을 이제 찾아본다면 5,000원대 이 횡보했던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 저항 가격대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저점을 잘 잡아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뭐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인기 가도를 달리는 대권 주자는 후반에 가서 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지금까지 이제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일단 5,000원 정도 저항까지는 올라온다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관련된 이슈들, 어떤 이슈들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항 추세는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뭐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평단을 낮추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은 매수 관점을 일단 얘기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인 파루입니다. 파루는 지금 그 조류 독감 관련한 섹터고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고, 약하지만 뭐 우상향 흐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렴 구간에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은 이글벳이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글벳은 지금 주가가 이미 상승세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고,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예요. 위에 매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류 독감,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주를 노리신다고 하면 저는 파루보다는 이글벳을 차라리 노리시는 게 지금 좀 올라온 상태지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나는 주가 오른 거는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테마들 공략을 하시겠다면 파루 넣어두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무난하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와줄 가능성 높으니까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탄력이 좀 줄었습니다. 코스피는 0.7%까지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2%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양시장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같이 매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김선율 전문위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힘을 내주다가 지금 또 다시 주춤해졌네요. 오늘 시장 시그널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보니까 아침에 좀 오르는 듯 했던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다시 한번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9시 좀 10시 되기 전에 방송 끝나자마자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좀, 오픈방에다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종목만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셀트리온 삼형제들 주의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슈를 좀 보자면 그 중국 기업과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소식도 있고 해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데요. 13,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짜리만 조금 조심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큰 추세, 2018년도에 바닥부터 해서 라인을 잡아보자면 코로나 자리 떼어버리고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차트에 3월부터의 바닥까지 맞춰본다면 또 바닥 라인이 완성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크게 하락한다는 것은 조금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오히려 상승 추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최소한 정고점 포인트까지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온오프 시너지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실적 꾸준하고 바닥 확인하면서 오늘 소폭이나마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흐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잘 가져가시고 심리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밀릴 때 매수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사시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죠. 마지막으로 이제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좀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자율주행 및 폴더블 이슈이긴 한데 차익 실현 물량에 따른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좀 위험해 보인다는 점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투자적으로 아직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으니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에 지금 장초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플러스권, 코스닥은 0.1%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이 부분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